이렇게 좋은 제품을 왜 안 사지? 7살 아이에게 삐지지 마세요. 여러분도 입소문 때문에 구매하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요? 바로 그겁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일즈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일즈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살 어린아이 다루듯이 해라.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할 때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지 않고 다쳐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괜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저는 그래서 고객을 전부 다 7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 좋다라는 거 너무나 알고 있고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내가 이 제품과 이 기술에 대해서 증명을 해냈고 당연히 고객보다 많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 입장에선 이걸 처음 알게 되는 거죠. 설명을 한번 다 했기 때문에 고객이 다 알아들었겠지? 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7살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아무리 훈육을 하고 10번을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바로 바뀌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를 들면 제가 유치원 교사를 할 때 7살 아이 양치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가르쳐줘야지 이게 바뀌어지거든요. 빠른 애들도 한 2개월, 3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고객들은 전화로면 1분 30초 내에 아니면 대면을 하더라도 한두 시간 내에 이거를 다 습득하기가 절대 쉽지 않죠. 고객들이 알기 쉽게 그것도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나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겠네 라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왜 안 사지? 이렇게 좋은 부동산 물건을 왜 안 사지? 정말 많이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좋은 물건을 내가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고객들은 못 알아듣고 나를 영업쟁이로만 만들지? 근데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심지어 그 전에 실패의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거예요. 세일즈의 기술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고객한테 삐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고객의 손을 먼저 놓는 순간 그 고객과는 영원히 끝이에요. 하지만 내가 삐지지 않고 고객한테 끊임없이 친절하게 아이들한테 알려주듯이 알려주게 되면은 고객들은 결국에는 그거를 경험해보고 사용해보게 됨으로써 이게 정말 좋은 거였구나, 나한테 좋은 걸 소개시켜준 거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쁨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7살 아이에게 삐지지 마세요. 아직 그 물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고객에게 손 놓지 마세요. 세일즈에 있어서 정말 또 중요한 게 내가 고객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고객은 절대 나를 벗어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포르쉐만 관심이 있거든요. 포르쉐는 너무 예쁘고요. 달리는 걸 좋아해서 성격이 너무 급해서 저는 일단은 좀 제로백이 좋아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벤츠 딜러분이 광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는 벤츠 관심 없습니다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예쁜 차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문자로 예쁜 차들 많이 보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끊었는데 그냥 이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정말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분이 1년 동안 일주일에 하나씩 벤츠 사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나 벤츠 사려고 하는데 아니면 차 사려고 하는데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라고 하면은 무조건 저는 이 딜러분 소개시켜드렸거든요. 저는 6명을 소개시켜드렸어요. 1년 뒤에는. 이런 분처럼 성실하시고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믿고 맡길 수 있다. 이게 결국에는 매출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간혹 선물 주세요. 제 포르쉐 차 뒤에 벤츠 담요랑 소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매력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솔톤으로 미소 지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연습을 했었어요. 솔톤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 미였다. 내가 어떤 물건이든 아니면 나의 기술이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과 기술을 홍보하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유치원 교사 할 때도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치원 선생님들도 전단지 뿌렸단 말이에요. 그 여러 전단지를 통해서 이 유치원에 대해서 홍보는 됐어도 결국에는 학부모, 즉 고객이죠. 그 고객이 저를 생각하고 저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밝고 웃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선택이 되어야지 나의 실적도 올라가고 나의 평판과 신용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를 각인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돈 안 들고 가장 좋은 방법이 목소리 톤과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장도 깔끔하면 너무 좋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미국의 UCLA 이분이 심리학과 교수신데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상대방이 얼마큼 잘 이해하느냐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자,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상대는 내가 말하는 거에 7%밖에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는 대화 전달에 있어서 38%의 확률로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8%와 7% 간격이 굉장히 크죠. 특히나 텔레마케팅의 경우는 목소리만으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달력에 있어서 85%까지 목소리와 말하기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55%의 비중이 비언어적인 표현인 표정과 태도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표정이 35%, 태도가 20%. 즉 그냥 단순히 잘가 얘기하는 것보다 손을 흔들어서 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온화한 표정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 지인분에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계신데 그분은 항상 라디오 들어가시기 전에 2분 동안 그냥 가만히 웃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 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침에 운전대 딱 잡으면은 하면서 이 근육을 많이 넓혀줘요. 말할 때도 그렇고 웃을 때도 그렇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세일즈 안 해, 나는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서 연습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팝니다. 직장인분들도 나의 시간을 파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모두가 재구매가 아닌 이상은 내가 이 물건이나 기술에 대해서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프면 이거 약 먹어. 써도 네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먹어. 이거 딸기 맛 사탕인데 너무 맛있어. 너 먹어보면 깜짝 놀랄 거야. 한번 먹어봐. 설령 아이가 엄마 나 속였어 라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이 약을 먹음으로써 낫고 나서는 엄마가 이래서 나 먹으라고 했구나, 이 약을 먹어야지 내가 나을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도 학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엄마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요? 결국 전자, 후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죠. 굳이 먹이기 전부터 불필요한 신랑이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고객은 7살 어린아이 대하듯 하라고 했죠. 고객은 당연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 물건에 대해서 내 기술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게 입증이 된 거라고 한다면 선의의 거짓말은 때론 미끼로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자, 어느 사업이든 어느 직업이든 내가 아무리 마케팅도 잘하고 세일즈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본질이 높지 않으면 이건 재구매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벤츠 딜러님 기억하시죠? 아무리 세일즈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셔서 6명을 소개시켜드렸다 하더라도 이 벤츠 자체의 본질이 좋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건 재구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질만 좋으면요, 솔직히 초반에 마케팅을 잘하고 세일즈만 잘한다고 하면 이 고객은 재구매로 이루어지고 소개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본질이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입소문 때문에 구매하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요? 바로 그겁니다. 세일즈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잘 아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세일즈의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일즈를 하세요.